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1시 15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 6시경에 6천만 원을 재터치하면서 이틀 전에 급락했던 가격을 거의 회복했다가 다시 오늘 오전 10시 45분경에 강한 매도세에 의해서 6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여부를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크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 분들은 급락, 급등의 불안한 마음으로 그 흐름에 섣불리 타시는 것보다 투자하시는 본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가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사들이 ETF 신청서와 그리고 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신청서 최종본을 곧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 절차가 끝나면 사실상 심사 결과 발표가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SEC 요청 사항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AP를 지정하는 것, 즉 판매 대행사를 지정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가 현물 상환 방식을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현금 상환 방식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진행될 경우에 비트코인 선물 ETF 신탁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에어드랍을 포기하는 점에 대해서였는데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최종 업데이트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SEC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자들에게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최근까지 계속적인 미팅을 진행한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해주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SEC가 승인하고 싶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런 과정보다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혹은 늦장 대응 등의 형태를 띠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승인을 해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이다. 이렇게 시장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SEC에 가장 근접한 다음 승인 결과 통보 타임라인인 1월 둘째 주에는 아마도 이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노이즈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오늘 중에 SEC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월 둘째 주까지는 그 타임라인과 그리고 승인 결과를 그 무엇으로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가 X를 통해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답한 금융 어드바이저 응답자가 39%에 불과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것은 어드바이저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즉 전통적 금융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이 된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펀드멘털이 튼튼한 코인을 선택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얼리 어답터로서 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투데이는 차트에 따르면 XRP가 상당한 가격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현재 XRP는 약세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꼬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하지만 XRP는 예기치 않게 이 패턴의 상한선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이 강세 지표로 볼 수 있고 또 시장 심리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0.7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락 패턴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무리가 하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는 움직임,
즉 디센딩 트라이앵글의 상단을 돌파했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 보통은 강세 지표다라고 기술적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하시고, 또 여기에 거래량 증가까지 동반이 된다면 이 움직임이 더욱더 신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이더리움 고문 스티븐 네레이오프가 XRP의 우호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3년 강세장은 리플의 법적 승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서 앞으로의 강세장에서는 이전 강세장과 비교해서 XRP가 낮았던 성과를 만회할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또한 물론 아직 소송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레이오프의 추측이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2024년 최종 판결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레이오프 역시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XRP에 대한 투자를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레이오프가 투자를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빈말 뿐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 돌아오는 강세장에서는 XRP가 그 이전에 2021년 강세장에서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메리칸 뱅커가 발행한 최근 기사에서 최근 영국의 HSBC가 앱을 통해서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 리플을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는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리플은 수년 동안 XRP 토큰을 지원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했고, 또 최근에는 디지털 국경 간 결제 처리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리플의 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경 간 결제 부서의 브랜드를 변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페이먼트로 변경을 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은 리플의 지난 파트너사 SEC와 소송으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했었던 머니그램에 대해서는 국제결제 사업의 자동화를 확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체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만약에 머니그램이 소송의 이슈와 리스크가 있었지만 리플과 파트너십을 계속했다면 어떤 또 다른 발전과 기회를 가져갈 수 있었을지, 또 지금 현재 전통적인 이체 시스템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 발전된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